안녕하세요. 작은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는 편지다방입니다. 오늘 세계 맥주와 함께 읽을 책은 용진 작가님의 나 잘 살고 있나입니다. 오, 네. 연말에 아주 잘 어울리는 책 제목이네요. 그쵸. 저희 또 마침 해고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뭐와 함께 읽을 책은이라고 해놓고 음료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 이번 시간부터는 왜 이제 음료를 골랐는지 뒤늦게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5화 만에. 15화 만에. 네. 그래서 제가 시원한 맥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맥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 맥주로 바꿨는데 또 작가님이 ENFP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물론 바뀌셨을 수도 있지만 그 발랄한 느낌이 또 이렇게 뭔가 다채로운 선택지가 있는 그 세계 맥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세계 맥주를 골랐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너무 뭉뚱그려서 시원한 맥주, 세계 맥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점점 그 고를 선택지가 더 적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맥주 중에서도 고르자면 저는 데스페라도스라는 맥주가 있는데 혹시 네. 드셔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데킬라 향이 나는 음. 약간 그 라벨이 좀 화려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음.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네. 음. 저는 근데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는 종류가 몇 개 없는데 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네, 이 맥주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술이 나올지가 궁금해요. 약간 비하인드인데 네. 아까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음료랑 드실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어떤 술이랑 드실 거예요? 라고 냉큼 물어보셔서 어, 그 앞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 바로 어떤 술이랑 드실 거예요? 이래서 어떤 술이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저는 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지연님은 차나 커피 맞아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보면 또 이제 주제넘게 저는 그거거든요. 술 맛 잘 몰라요. 그냥 그냥 알코올 그냥 기분, 있으면은 네. 오케이 그냥 냅다 오케이 기분이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막 데스페라도스? 뭐죠 그게? 저희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어떻게 주제를 정했냐면 작가님을 한 분 골라서 그 작가님의 책을 좀 깊이 다뤄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는 용진 작가님의 책을 골라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지연 작가님이 용진 작가님 책을 소개할 예정이고 저희 책방에 그 책이 다 입고가 되어 있어서 음, 좀 선택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책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저는 나 잘 살고 있나를 골랐는데 이게 골랐던 게 아마 그 연말 분위기 때문에 저는 골랐던 것 같긴 해요. 좀 돌아보면서. 네. 고르실 때 네.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얘기하겠지만 서울 중독이라는 책을 골랐는데 이게 제일 최신작인 것 같아요. 최신작은 다른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나온다면 최근에 또, 책에는 나온 정말요? 책이긴 해요. 네. 정말 너무 헛슬하시는 정말 멋있는 네네네. 작가님이시고 네. 책방에 그럼 5권이 있나요? 네, 이 책이랑 제일 처음에 쓰신 책이 그 싱숭생숭 집에 가자고 그 다음이 이제 나 잘 살고 있나인가 봐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직 오일 먹지 않아요랑 서울 중독이랑 일히히 일비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백화점에서 고르듯이 네, 고민을 좀 네, 했습니다. 책을 네. 골랐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 두 권을 준비를 했고 이 책은 이 작가님이 27, 28쯤에 이제 서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음. 쓴 자화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엄청 막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나이에 이제 자기의 삶을 그냥 일상 일기처럼 이렇게 음, 쓰셨는데 음, 저는 되게 책 그 표지가 엄청 그 글만 있고 이래가지고 단정한 느낌이라서 네네, 엄청 진지한 책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두께도 좀 있고. 네. 근데 진짜 빨리 읽었어요. 한 1시간 만에 읽었던 것 같고 그냥 툭툭 넘어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막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공감 가는 이야기를 편하게 쓰셔가지고 음, 네, 그냥 네,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저는 일상을 기록하는 일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는데 글쓰기에 대한 저는 그게 있어요. 글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좀 가볍게 글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국문학과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저는 책도 좀 두께 있는 거 좋아하고 맞아요. 좀 길이도 글 길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막 단편 소설 막 이런 거 봐서 어려운 걸 뭔가 해결하면서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반대의 글을 만나면은 네. 너무 책이 잘 읽히니까 아, 와우 이러면서 이렇게 빨리 책을 읽을 수 와우. 있다니 이러면서 보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재미를 독립출판을 하면서 처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 막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 정도에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 네. 서울에서 살면서 막 힘든 이야기도 하고 그 회사에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그 수습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그 수습 직원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오, 안 나는데 그런 뭐 뭔가 잘릴 수도 있는 음,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또 음,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뭔가 오래 한 직장에 있는 거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퇴사 고민을 하다가 결국 회사 나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좀 뭔가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은 주제인데 그렇게 뭔가 딥하게 느껴지지 않고 음, 그냥 그 와중에서도 이 작가님 특유의 밝음을 잃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게 되게 이 책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오, 음. 그래서 뭔가 저는 좀 뭔가 너무 할 일 없고 심심하고 처지고 이럴 때 책을 좀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아까 글밥만한 책을 보면 더 다운되거든요. 어려운 책을 네. 읽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좀 읽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 사람은 그 아,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네. 이러면서 좀 아,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엄청 유쾌하시더라고요. 글만 네. 봐도 막 그 인싸의 느낌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그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 독자한테도 약간 말 걸듯이 어, 편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어, 그게 되게 좋았고. 근데 그러면서도 막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좋았던 게 이 작가님이 빨래방에 가는 그 루틴이 있으셨대요. 직장 다니셨을 때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요일마다 이제 빨래를 하러 가서 일주일치 그러니까 방이 너무 좁고 이러니까 음, 반지하고 이러니까 빨래가 음, 잘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일주일치 빨래를 모아서 빨래방에 가는데 음, 그것도 이제 뭐 건조도 하고 세탁까지 하려면 한 10,000원 정도 들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잖아요. 음,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도 이제 일요일에 빨래방에 가보면 그때 좀 사람이 많대요. 그쵸. 그러면서 그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다 와, 휴대폰 보고 있는데 자기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뭔가 좀 다른 고양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음,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한테도 막 관심을 가져요. 그런 게 되게 전 어, 귀여웠어요. 어, 음. 저는 서울 살 때 이렇게, 너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방이 작아가지고, 네네네. 무조건 빨래, 일단 세탁기가 없었고요, 방에. 네. 아무튼, 그리고 말릴 수 있는 건조대를 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무조건 그 아. 횡단보도를 넘어가서, 빨래방에 가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저도 주말 루틴이었거든요, 그게. 음. 와, 근데 전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어. 사람들을 애정 있게 볼 생각은 없었고 그냥 나는 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업보로 이거를 매주 주말에 막 이러면서 그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작가님은 반지하에 살고 뭐 아니 이러는데 되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뭔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 음,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음, 나가는 면이 있는데 근데 음. 지연님한테 들었던 그 서울에서의 삶은 엄청 팍팍하고 전 괴로웠거든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붙여놨는데 빨래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평범하지만 소중합니다. 이런 그 귀여운 문장들이 많아가지고 집 근처에 있었나 봐요. 빨래방이.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저는 한 15분 걸었어야 됐어요. 빨래방을. 빨래를 멀구나. 들고. 저는 차 타고 다녔어요. 아이 야모르네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이제 카페에서 일할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카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음, 거기 이제 자기도
카페에 있으면은 녹아버릴 것처럼 막 힘든데 이제 그 손님은 그 시원함을 사가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러고 이제 그 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카페에 가서 자기도 시원함을 산다는 이렇게 얘기를 아, 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이 그 이제 손님 자리를 정리하면서 땅에 떨어진 빨대 껍질을 깊이 숙여서 주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깊은 허리 숙임과 뜨거운 땀으로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있다는 것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오, 공동체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이 또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그게 되게 오, 좋았습니다. 오. 음. 아,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그 서울에서 살 때 네. 그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네네. 낑겨서 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연민이 아니라 승화한다기보다는 고마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연님은 완전 다 다른 근데 저도 연민을 많이 느껴요. 시각이 완전 다른 것 어. 같아요. 그냥 우리 모두의 업보는 뭐지? 여기 왜 이렇게 전쟁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이랬는데 와 어. 이유는 다른 걸. 어. 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세상을 밝게 보려는 게 느껴져서 나도 이제 음, 이분의 그 안경을 끼고 좀 더 이제 세상을 밝게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음, 읽고 나면.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또 살짝 언급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연님께 이번에 편지를 썼는데 음, 거기에 살짝 발췌해서 넣었거든요. 세상엔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 참 많아. 굳이 나까지 대단하고 멋질 필요가 있을까 싶다가도 나라고 대단하고 멋지지 말란 법이 있을까?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 굳이 나까지 대단하고 멋질 필요가 있을까를 보면서 지연님이 생각났어요. 왜요? 굳이 약간 나까지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셨던 것 아, 같아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연님도 멋지고 대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더 해보세요. 막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절 그래서 푸시하시죠. 통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지연님한테 편지를 아, 썼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오, 이제야 왜 짜맞춰지는. 편지를 썼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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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네. 한 그래. 명한테만 추천할 수 있다면 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으면은 이렇게 아, 좋을까요? 저는 그리고 이 책이 좋았던 게 저희 나이랑 비슷한 때에 그 서른을 앞두고 있을 시기에 막 이제 사회초년생이고 음, 아직 뭔가 쌓아놓은 건 없지만 나이는 들어서 뭔가 겁은 들고 그리고 음,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 서른이라고 하면 아직 학생이네 청년이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서른은 나이 많은 것 같고 약간 음, 그런 시기에 놓인 분들한테 음. 추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명한테 권한다면은 그 서울에 살고 있던 지연님께 과거에 저한테? 과거의 지연님께 네,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팍팍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그 퇴사하고 나서도 잘 살아요. 이게 서울 중독에도 퇴사하신 다음날 네. 한강 가서 라면 끓여 드셨대요. 아, 그래서 저는 완전 난 사람이다 이 사람. 장난 아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근데 네. 아주 간략하게 네네네. 있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네. 다른 분의 또 그런 희망찬 시각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막 일 그만뒀다고 막 불안해하면서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아,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할 거 다 하고 카페 갈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 네. 생활을 내가 루틴으로 살면 그 근력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 일상성에서 근력이 나온다는 말을 음. 봤는데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사니까 더 불안했나 봐요. 막 아무 때나 음. 자고 무슨 일 있으면 아무 때나 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면 혹시나 돌아갈 수 있다면 루틴하게 살아보는. 음. 네, 그러면서 희망찬 시각을 또 가져보는 네. 제가 되겠습니다. 완성. 그러면 네,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님께 쓴 편지고요. 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치열하게 하루하루 고민하는 작가님의 일상 이야기가
저 그리고 지연님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는 내내 미소를 띤 채로 페이지를 넘겼는데요. 비슷한 시기를 함께 견디고 있는 동료를 만나서 기쁘고 반갑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아침을 맞는 용진 작가님의 이야기를 다 읽고 책을 덮었을 때는 지연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사는 게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 같이 용기를 잃지 말고 살자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나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민 없이 멋지게 살고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오, 네. 너무 축사 같은데요? 2024년 아, 마무리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은 1월에 아, 나가겠지만, 네네. 그렇죠. 2025년도 잘 살고 있을 거니까요. 네. 네. 잘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멋지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되뇌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책은 예고했듯이 네, 용진 작가님 쓰신 서울 중독으로 다시 찾아오겠고요. 편지다방은 작은 출판사의 책을 모두 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